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호입니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자료 중 부모 지원 자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원 자료 제목은 우리 아이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위한 부모 지원 자료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6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 지원 자료의 목적, 또 구성 방향, 부모 지원 자료 목차, 자료집 구성, 내용 소개, 부모 지원 자료 산출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 지원 자료 개발의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부모가 우리 아이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가정 내에서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서 아이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가 보고 싶고 보게 되는 자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아이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부모의 고민을 담고자 사례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요. 가정에서 바람직한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가정 간의 연계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고요. 마지막으로 간결한 메시지 형태로 내용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단행본뿐만 아니라 리플렛과 가정통신문 형식으로도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부모 지원 자료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아이 디지털 사용 언제부터 어떻게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이해와 유아의 일상 모습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네 번째 주제는 디지털 역량 이해하기. 다섯 번째 주제는 건전한 디지털 사용 습관. 여섯 번째 주제는 함께 알아보고 지키는 디지털 안전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존중을 실천하는 디지털 윤리. 여덟 번째 주제는 과의존 예방을 위한 자녀와의 소통. 아홉 번째 주제는 디지털 미디어 선별. 열 번째 주제는 건강한 디지털 문화 만들기입니다. 11번째 주제는 가정에서의 언플러그드 놀이. 마지막 주제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디지털 놀이와 활동입니다. 자료집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완결성 구조를 띄고자 했습니다. 고민, 이해, 실천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구성하고자 했죠. 또한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모들의 디지털 이야기, 우리들의 고민 나누기 부분에서는 실제 자료를 통해 부모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투영하도록 쉽도록 또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서 출발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디지털 양육의 나침판, 전문가와 함께 읽기 부분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부모의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이론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능한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녀와 함께 디지털 길잡이는 이론을 가정에서 즐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부모 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아이 디지털 사용 언제부터 어떻게입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자녀의 발달에 해로울까 하는 많은 부모들의 근본적인 걱정에서 시작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적당한 시간과 양질의 자극 노출이라는 현실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나 장시간의 스크린 타임을 피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함께 이 주제에서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이해와 유아의 일상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디지털과 함께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함께하는 아이의 일상은 새로운 놀이와 또 배움의 장이 됩니다. 이제 아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놀이와 의미를 만들어 가곤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건강한 디지털 교육적 경험은 아이가 경험해야 하고 학습해야 할 권리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이를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이 부분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부분입니다. 아이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은 많은 또 실제적인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나빠질까봐, 중독될까봐,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성과 창의성을 억제하지는 않을까 등의 현실적인 걱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걱정들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이 무조건 해롭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적절한 사용과 올바른 지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디지털 역량 이해하기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무엇인지 우리 연구진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찾았죠.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세계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유아의 또 아이의 디지털 역량을 구체적으로 6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작동 및 사용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와 콘텐츠를 창작 및 감상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주도성과 문제 해결력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사회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는 디지털 소통과 참여, 여섯 번째는 디지털 안전과 건강한 습관, 이렇게 6가지 차원으로 유아의 또 아이를 위한 디지털 역량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디지털 사용 습관에서는 아이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 중에 유연한 규칙으로 디지털 조절력을 길러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유아들이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디지털 사용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디지털 습관 형성을 위한 자기점검 10가지를 통해서 보다 더 부모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디지털 안전입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아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게 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 온라인 상에서의 안전한 소통 방법 등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디지털 윤리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태도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가치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윤리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주제에서는 다루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 집 비밀번호와 같이 좀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타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도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8번째 주제는 과의존 예방을 위한 자녀와의 소통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는 예방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종종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녀에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거라고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저에게 주지 말아주세요 라는 아이의 목소리를 통해서 단순한 통제가 아닌 대인 간의 상호작용과 대안적 활동의 중요성을 이번 주제에서는 강조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디지털 기기 없이도 풍성한 놀이와 경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9번째, 디지털 미디어 선별입니다.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를 좀 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적합성, 디자인에 대한 매력도,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UI 주도성 보장, 교육적 의미, 안전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평가 기준을 제공하였는데요. 이는 부모가 좀 더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택해 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보면서 소통하고 또 콘텐츠를 더 깊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주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0번째, 건강한 디지털 문화 만들기입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창의적인 디지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퀴즈 대결, 또 가족 브이로그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번째, 언플러그드 놀이 들어보셨나요? 네, 플러그를 뽑고 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디지털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디지털 기기 없이도 가능한 창의적인 활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다양한 놀이와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샌드위치 만들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알고리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디지털 역량은 반드시 디지털 기기의 사용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좀 낯선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12번째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네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디지털 놀이와 활동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제의 대상이 아닌
가족 간의 소통과 창의적 활동의 도구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놀이와 활동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정의 부모들에게 또 이 자료를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실제 부모님들은 또 이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놀이와 활동을 자녀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만든 자료의 내용들이 되게 방대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자료 최종 산출물은요, 첫 번째 부모 지원 자료 단행본 일부, 그리고 부모 지원 자료 소개 영상, 가정통신문 23종, 아이의 디지털 역량별로 부모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에 대한 리플렛 한 부가 최종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자료는 2025년 상반기에 아이누리 포털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보시고 좀 더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연계하여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부모님들에게 저희 자료를 좀 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또 부모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디지털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해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모 지원 자료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